어르신들,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바나나 한 개 드셨나요? 토마토 챙겨 드셨나요? 아침마다 우유 한 잔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매일 건강 챙긴다고 열심히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오전에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밤에 잠은 여전히 안 오고 그 음식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드시는 시간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침에 먹으면 약이 되고 저녁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 백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습관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음식을 언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시간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아침에 드시느냐, 저녁에 드시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지고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지고 수면의 질도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만 실천하셔도 혈당, 수면, 소화, 뼈 건강까지 한꺼번에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왜 먹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낮에는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되고 인슐린 반응도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반면 밤에는 소화 기능이 느려지고 몸이 회복과 재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생체 시계를 거슬러서 음식을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시간 영향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들어 전 세계 영양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같은 음식이라도 아침에 드셨을 때와 저녁에 드셨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다릅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다릅니다. 칼슘 흡수율이 다릅니다. 지방분해 속도가 다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음식을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소화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 효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췌장도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분비하지 못합니다. 영양소가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거나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계절이 맞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요.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 모두 어르신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손쉽게 먹을 수 있고 달콤하고 든든하니까요. 게다가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만한 아침 과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나나를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이 100g당 약 12g이나 들어있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당분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이 당분이 한꺼번에 흡수되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전 중반쯤 갑자기 기운이 빠집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또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공복에 바나나만 드셨는데 2시간도 안 돼서 허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신 분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께는 특히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까요? 바나나에는 포도당, 과당, 자당이라는 3가지 천연 당분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당분들이 공복 상태에서 소화 효소를 만나면 아주 빠르게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특히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긴 잘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거의 다 일반 당분으로 바뀐 상태라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반면 아직 약간 덜 익은 초록빛이 남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느리고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립니다. 어르신들, 바나나를 고르실 때 너무 잘 익은 것보다는 약간 덜 익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일부 혈압약이나 항우울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그렇다면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바나나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이나 통곡물빵, 두유를 드신 후에 바나나를 곁들이시거나 점심 전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면 당분 흡수 속도가 크게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혈당 급등을 막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바나나의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김치, 된장국, 짠 반찬을 즐겨 드시는 한국 어르신들께 바나나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다만 공복에 혼자 드시지 말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바나나 하나만으로 아침을 때우시던 분들, 오늘부터 달걀 하나 또는 두유 한 컵과 함께 드시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혈당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아침에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방송에서 토마토가 암 예방에 좋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토마토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 토마토,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과 사과산이라는 산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밤새 비어있는 빈속에 이 산성 성분이 들어오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트림,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위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는 아침 공복 토마토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위장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도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산성 음식이 들어오면 위벽이 자극을 훨씬 강하게 받습니다. 토마토의 산도는 꽤 강한 산성 범위에 속합니다. 아침에 커피까지 함께 드신다면 위장에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토마토 드시고 자꾸 속이 쓰리다는 분들,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각종 암 예방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지방에 녹아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토마토를 생으로 아무것도 없이 드시면 라이코펜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열심히 드셨는데 효과를 전혀 못 보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할수록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라이코펜이 더 잘 방출됩니다. 기름과 함께 익히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훨씬 좋다는 것이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즉, 토마토는 저녁 식사 때 기름과 함께 익혀서 드셔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에 방울토마토를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달걀볶음에 토마토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 된장국, 토마토 두부조림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저녁 밥상에 토마토 반찬 하나 추가하시는 것만으로도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보충하고 싶으실 때는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고 공복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우유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칼슘 보충을 위해서요. 그런데 사실 우유는 저녁에 드셔야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즉,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면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되어 잠들기가 훨씬 쉬워지고 밤새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반드시 음식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녁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우유를 드시면 멜라토닌 전환 과정이 훨씬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우유의 마그네슘과 아연까지 더해져서 수면 효과가 복합적으로 강화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아연은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의 수면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 우유를 마셨을 때 잠드는 시간이 줄고 깊은 수면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수면이 힘드신 어르신들, 수면제보다 먼저 저녁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유 속 칼슘도 밤에 드셔야 더 잘 흡수됩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뼈를 재생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시간에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침 전에 우유를 통해 공급된 칼슘이 뼈 재생에 직접 쓰이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특히 폐경 후 뼈가 급격히 약해지는 여성 어르신들께 저녁 우유는 정말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 드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셔서 우유를 드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두유로 대신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유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차갑게 드시는 분 계신가요?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는 차가운 우유가 배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냉장 우유를 드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땅콩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견과류 한 줌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견과류는 공복 아침보다 식후 간식으로 드실 때 훨씬 좋습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지방 성분이 빈속에서 소화될 때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복에 드시면 포만감이 금방 사라지고 과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견과류는 점심 식사 후, 오후 간식으로 드시거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혈당 안정과 포만감 유지에 좋습니다. 특히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께 호두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는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하루 섭취량은 손바닥 한 줌, 약 20g에서 30g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소금이 많이 뿌려진 가공 견과류보다는 되도록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혈압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볶은 견과류보다 생 견과류가 영양소 보존에 더 좋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이번에는 반대로 아침에 드셔야 더 효과적인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아침 식사로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오전 내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달걀 속 콜린 성분은 뇌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기억력을 돕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를 드시는 것이 오전 집중력과 활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달걀에는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D, 비타민 B12, 셀레늄, 루테인, 제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노인성 황반변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의학계의 주류 의견은 건강한 어르신들이 하루 한두 개 정도 드시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달걀, 스크램블 에그, 달걀국, 달걀찜 어떤 형태로도 좋습니다. 특히 삶은 달걀은 준비하기 쉽고 외출하실 때도 간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서 정말 적합한 아침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둘째, 요구르트와 발효 유제품입니다. 유익균이 풍부한 요구르트는 아침에 드실 때 장 건강에 훨씬 유리합니다. 밤새 비어있던 장에 아침 일찍 유익균을 공급하면 하루 종일 장이 건강하게 움직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냉장고에서 꺼낸 후
잠깐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 요구르트보다는 플레인 요구르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셋째, 통곡물입니다. 현미밥, 통밀빵, 오트밀처럼 정제되지 않은 곡류는 아침에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와 보리를 섞은 밥, 흰빵보다는 통밀빵으로 아침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오트밀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에 바나나를 잘라 넣고 두유를 부어 드시면 영양이 균형 잡힌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셨는데 당뇨 수치가 왜 자꾸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또 열심히 토마토를 드셨는데 위장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밤마다 우유를 드시는데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음식을 드시는 시간이 본인의 몸 상태와 맞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과 소화 속도와 대사 속도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의 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 생산도 감소하며 인슐린 민감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이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차갑고 단 음식을 드시면 특히 위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저녁에 따뜻하고 기름기 있는 조리식품을 드시면 영양 흡수율도 올라가고 속도 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에 맞는 식사 방법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매우 높은 바나나도 일부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본인이 드시는 약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이번 주에는 우유를 저녁으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바나나를 드실 때 달걀 하나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를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바나나는 공복에 혼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토마토는 저녁에 기름과 함께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저녁에 따뜻하게 드셔야 수면과 칼슘 흡수에 모두 좋습니다. 견과류는 식후 간식이나 저녁에 드세요. 달걀과 요구르트, 통곡물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들, 오늘부터 드시는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드시는 시간도 꼭 챙겨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 수면, 소화, 뼈 건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든든한 내일을 든든 100세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건강이 걱정되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